안녕하세요. 한인복지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SSI, 웰페어라고도 하죠. 이 웰페어 신청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셔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자식들보다 더욱더 효도를 잘한다는 웰페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웰페어를 신청하실 때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신청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고 잘 준비하셔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니까요. 이번 방송도 보시고 모르시는 점들이 있다면 이 밑에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많은 분들이 웰페어나 메디칼을 신청하실 때 과거에 고의성이 없는 재산의 양도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서 보통 최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힘든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갑작스러운 가정의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웰페어나 메디칼을 신청하고 싶은데 정작 과거에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정부에서 주는 이 혜택들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웰페어 수혜 자격을 위한 재산의 한도는 개인일 경우에는 2,000불, 부부의 경우에는 3,000불로 매우 낮아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이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웰페어를 신청하고자 하지만 예금 통장에 10,000불이 있어서 8,001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해버리면 웰페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8,001불을 주면은 통장에는 1,999불이 남거든요. 1999년 이전에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양도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어서 웰페어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또는 시가 이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도에 따른 벌칙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웰페어를 신청할 때 신청자에게 지난 30개월 동안 시가 이하로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웰페어 신청자가 과거 30개월 사이에 시가 5,000불 상당의 차를 동생에게 1,000불을 받고 팔았다면 시가보다 4,000불만큼 적게 받고 판 셈이 되죠. 보통 형제 간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시에는 이러한 양도 행위가 미래에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장차 웰페어를 신청하게 될 것인지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셜 사무실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차를 시가보다 적은 가격에 받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을 웰페어 월 수령 금액으로 나누어 나온 숫자로 페널티 적용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5,000불 상당의 차를 1,000불에 받고 팔았으면 그 이익금이 4,000불이 되잖아요. 그 4,000불을 웰페어 금액 954불 72센트로 나눌 경우에 나온 숫자는 4.18입니다. 대략 4개월이란 얘기인데요. 웰페어 신청자는 이 4개월 동안 이 웰페어나 메디칼을 신청하지 못하는 벌칙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나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라고 해보죠. 웰페어를 받고 있는 영희가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2만 불의 유산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영희는 이 유산 전액을 2만 불을요, 사정이 어려운 동생에게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한 소셜 사무실에서는 증여 금액 2만 불을 SSI, 즉 웰페어 월 수령액 954불 72로 나누어서 나온 숫자 20.94, 반올림하면 21개월이죠. 이 21개월 동안 웰페어를 받을 수 없도록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성이 없고 동생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억울한 사정은 있겠죠. 하지만 미래에 웰페어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이상 재산 양도나 증여 등의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미리부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웰페어를 미래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웰페어를 현재 받고 계시는 분이 예금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거나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웰페어를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은 예금 통장의 잔액이 웰페어 수혜 자격 한도 금액 이내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 시기로부터 소급해서 30개월, 그러니까 신청하는 날로부터 30개월 전까지 사용하는 모든 금전 거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웰페어를 신청한 시기로부터 30개월 전까지 모든 금전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가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면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할 수 없었던 집을 구입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시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에 사용하는 것도 예금 통장의 잔액을 짧은 시간 내에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본인이 모는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서 제외를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웰페어를 받고 계시는 분이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경우 소셜 사무실에 보고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웰페어와 메디칼이 중지는 되겠지만 이 돈을 본인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시고요. 다만 타인에게 양도나 증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사용을 하신 후에 예금 잔액이 웰페어 수혜 한도 금액 이내로 떨어질 때 다시 웰페어와 메디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큰 돈이 생긴 것을 소셜 사무실에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그동안 받아왔던 웰페어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동안 사용된 돈의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나 증거 등을 보관하여 두시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웰페어 신청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다른 사항들이 또 있을까요? 아파트 렌트비나 몰게지 금액이 웰페어 최대 수령액을 초과하거나 근접할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은 다른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웰페어 신청을 위한 인터뷰 하실 때 임대계약서나 렌트비 영수증을 꼭 가져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렌트비 금액 수준은 렌트비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웰페어 신청하시는 분이 자녀들의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경우에는요, 개인 261불 14센트, 부부일 경우에는 391불 73센트 정도의 금액이 빠지고 지급이 됩니다. 비록 자녀 집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당한 렌트비를 내고 또 식비를 나눠서 부담할 경우에는 웰페어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별거할 경우에는 각각 개인 레이트를 적용받아서 동거하는 경우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은행 예금구자에 웰페어 입금액 이외에 다른 금액이 입금이 될 경우에 구체적인 해명이 없으면 동일한 금액만큼 수입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웰페어에서 그만큼 빠지고 지급이 되죠. 예금 잔액이 2,000불, 부부일 경우에는 3,000불이고요. 이 예금 잔액을 하루만이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달에는 웰페어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나 웰페어 금액이나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누적이 되어서 2,000불이 초과될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웰페어나 소셜 시큐리티 입금액은 입금됐을 때로부터 9개월 동안은 재산으로 인정을 받지 않거든요. 한 번은 노인 한 분을 상담했는데요. 소셜 사무실에서 과거 8개월 동안의 소셜 웰페어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그런 통지를 받고 놀라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그동안 웰페어 입금액이 쌓여서 7,000불 이상 되는 돈이 잔액으로 8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설명을 드리고 다른 돈의 입금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소셜 사무실에 입증시켜서 일이 잘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해외에 30일 이상 체류하시면 그 달에는 웰페어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웰페어를 신청을 하실 때 미리 알아두셔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웰페어를 신청을 하실 때 본인이 과거에 고의성 없이 재산을 양도하시거나 또 증여하심으로 인해서 신청 자격을 한동안 박탈당하고 웰페어나 메디칼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이나 금전 거래를 하실 때 양도나 증여를 하시게 되면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버튼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